네, 해설갑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영상은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심을 가져볼 종목 또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우리 시장에 좀 특징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0.29%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이 1.26%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이랑 좀 차이가 갭이 벌어져 있죠. 그걸 분명 키 맞추기 작업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차별화 시장 이후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순환매가 이제 코스닥에서도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가 LG화학, SDI가 좀 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이제 코스닥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죠. 여기를 보시면 대형주들 2차 전지는 좀 쉬어요. 상승 후에 쉬고 있고 그 밑에 종목 뭐 LNF나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 키 맞추기 그런 모습이 금요일장에는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은 업종 분산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좀 매수 강도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기관이 계속 2,800억 이상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특징이었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정말 강력하게 코스닥을 사줬어요. 2,650억. 기관도 거기에서 이제 따라가야죠. 매물을 계속 던졌는데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아 이제라도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따라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선물을 지속적으로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이고 선물을 계속 사주는 구간에서는요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이 좀 강력한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관점 긍정적으로 좀 계속 보시면서 이제 끌고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고 해외 시장도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 다우존스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움직이고 있죠.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나스닥도 중요한데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뭐 경기가 좋지 않죠. 근데 왜 오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강력한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죠.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올해. 그거를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더블딥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게 더블딥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유동성 회수를 못하고 바이든 정부가 탄생을 해도 유동성은 쉽게 회수하지 못할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그때 회수를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돈이 주식시장, 부동산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죠. 뭐 금에도 갔고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금값입니다. 제가 이제 금은 끝났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이 좀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전자산에서 지금 빼서 신흥국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겁니다. 인도도 보여드렸었고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몰려가는 가속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유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가를 확인을 하면은요, 최근에 정고점을 넘어갔어요, 유가가. 여길 넘었죠. 지금 46달러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넘치는 유동성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백신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황은 역시 좀 같은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 종목은요, 반 정도는 꼭 챙겨주시면서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시장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업종 분산을 해서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 반 정도 챙겨주시면서 가져가시고 다른 못 오른 쪽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이런 구간에서처럼 주도주 몇 종목이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업종에서 매력이 생긴 거죠. 이제 성장주는요,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은 좀 저가 메리트가 생긴 거죠. 굉장히 싸니까. 그러면서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 분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뉴스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 RCEF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지금 타결이 됐죠. 이게 FTA거든요. 점진적인 관세 철폐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를 받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 매수 자금이 더 크게 들어왔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기 민감주도 계속적으로 좋은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금요일에 좀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좀 풀렸죠. 기관은 원래 연말에 코스닥을 항상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종으로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수급이 개선이 점진적으로 코스닥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이즈 먼저 볼게요. 목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걱정하는 구간이 아니다. 좀 말씀을 드렸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게임주가 금요일에 좀 강했죠. 이유는 역시 순환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쪽이 올라가면은요, 이쪽은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례가 오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오이즈도 이제 급등이 나와서 바로 이제 수익권으로 변했죠. 이제 이렇게 모아갔으니까. 네오이즈의 관점은 추가적인 더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역시 강력한 실적, 굉장히 저평가된 주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은 또 수익률이 꽤 많이 됐어요. 이제 뭐 나머지 50% 물량을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도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셔도 되는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두산 모멘텀이 많이 있었죠. 자구안을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역시 주식은 내용이 있고 앞으로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면 오른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한국전력 문제 없죠. 꾸준히 지금 수익권에서 계속 억지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강력한 실적과 아직 오르지 못한 주가. 실적에 비해 가치에 비해 굉장히 싸죠. 저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원래 잘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역대 최저가예요. 근데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져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역시 한국전력 계속 보자는 관점, 한전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오르지 못했죠. 계속적인 저가 메리트, 수익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올랐다가 조금 빠지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요.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들어오는 거죠. 역시 수익권이죠.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거리두기 2단계 상향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올해 겨울이 가장 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이제 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으로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가 좀 늘어날 수 있죠. 아무래도 실내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역시 수익권은 계속 보시면서 좀 끌고 가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테라제니텍스 또 보면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역시 빠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조금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빠지면은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요. 아무래도 미국 치료제가 지금 RNA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NA 쪽이 지금 주가가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제니텍스만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이쪽 RNA를 말씀을 드린 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RNA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본다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볼 게 뭐 넥센타이어 이런 종목은 잘 올라가고 있죠. 조금 빠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세가 싸니까. 근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아직도 못 올라간 종목 계속적으로 역시 넥센타이어도 보자는 관점 같은 관점이고요. 다 문제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뭐 급락을 하거나 빠지는 종목이 없죠. 롯데제과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제과는 지금도 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전혀 못 올랐죠. 실적 보여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는 전혀 오르지 못했고 이런 쪽에는 빠지면 바로바로 좀 수급이 들어옵니다. 바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봤는데 뭐 문제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꾸준히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요, 이제 남해화학을 좀 분석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화학주들이 되게 강하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애경유와 금호석유. 화학주가 알고 보니까 이 병의 수혜주였던 거예요. 쉽게 하나만 좀 생각을 하면은 뭐 플라스틱이든 뭐 비닐 장갑이든 이런 게 다 화학산업이죠. 그런데 이제 금호석유가 제일 잘 나가는 이유가 뭐 라텍스 장갑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도 그렇지만 이 장갑에 대한 그런 수요 그런 것도 많고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화학 산업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알고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가까지 빠지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금호석유도 보면은 3분기까지 작년 실적을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학주 쪽에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실적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실적을 살펴보면은 2분기까지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어요. 지금 여기에는 3분기가 안 나오는데 3분기를 보여드리면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78억 또 나왔고요. 올해 이미 영업이익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153억이었죠.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증가하는데 이유는 반도체랑 연관이 있습니다. 고순도, 암모니아수.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남해하게 납품을 하니까 얘네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아직 다른 화학주에 비해 전혀 시세를 주지 못했고요. 주가가 역시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주가는 좀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PBR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배 미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가 지난 고점이었죠. 이쪽에 오니까 매물이 당연히 나오죠.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관심을 갖고 본다면 역시 강력한 실적과 계속 성장하는 이제 화학 업종 매력 있는 주가의 모멘텀 그런 게 이제 시너지를 좀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해안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오를 거를 기대를 하면 급등주를 해야죠. 그렇죠?
급등주를 해야 됩니다.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직장인은 그리고 더더욱 힘들고요. 잘못해서 고점에 물리면은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죠. 다시 그 매수 가격이 오는데 시간이 정말 길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권해드리지 않는 입장이고요. 주식은 싸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수급이 붙으면은요, 다 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모멘텀과 앞으로 어느 쪽에 실적이 좋아지는지, 자산 가치는 어떤지,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차트만 보고 급등주를 따라가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남해약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고 굉장히 증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거죠. 하지만 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여기서 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차트를 봤을 때는 뭐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기업을 봐야겠죠. 이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가?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거고, 아, 실적은 많이 좋아지고, 아,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반영을 했구나. 주가가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면 그런 쪽은 경계를 하셔야 되죠. 안 하면은 본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게 이미 많은 종목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당장 안 올라갈 수도 있죠. GKL 같은 종목도 그랬어요. 한 달 기다리니까 수익률이 20% 넘게 이렇게 주고,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여유있게 가져가고 모아갈 수가 있죠. 너무 고점에 있는 주식은 이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가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마음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이렇게 좀 여유있게, 비싸면 안 사면 됩니다. 싼 거 사면 되죠. 싼 종목 중에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아,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종목 봐도 되는데 굳이 뭐 비싼 거를 막 따라서 급등한다고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 주식시장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살벌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시장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급등주로 대박을 노리려면요, 그만큼의 분명한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급등을 하면은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리그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리그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리그는 정말 주식 오래 한 사람도 힘든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올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내용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남은 주말 잘 지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